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롱입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 또 3대 지수 모두 내렸습니다. 특히나 나스닥은 고점 대비 10% 이상 밀리는 흐름이 나와서 이제 약세장이 진입하는 것인가, 조정의 시작인가, 네. 각종 우려의 목소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3% 이상 밀리며 이 $1,000 선을 또 내주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분명 길게 보면 나아질 거야. 길게 보면 성장주 분명 이것도 기회가 될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네. 단기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종목들이나 흐름을 보고 있으면 쉽지가 않네요. 그러게요. 그렇게 단순히 생각하면 사실 지금 사야 될 건 네이버와 카카오죠. 근데 그렇게 단순한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투자금에 대한 유효 기간은 또 정해져 있기에 맞아요. 여기에 따라서 전략을 좀 새로 짜야 될 것 같은데요. 조정장, 여기도 더 떨어지면 이제 진짜 하락장 얘기도 헤드라인에서는 나올 법합니다. 그러면 이 시장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이슈와 종목들 점검 하나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 국내 증시에서 가장 핫한 이벤트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는 이 단어가 좀 지겹네요. 그쵸. 네. 댓글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지겹다고 하더라고요.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하는데 어쨌거나 이제 일정들이 하나하나 끝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 우리 형님과 누님들의 힘이 대단하다는 걸 어제 다시 느꼈습니다. 청약 참여 건수가 442만 건이 넘었는데요. 한 증권사에서는 한 200만 건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2배를 훌쩍 넘겼고 청약 증거금도 114조 600억 원이 모였습니다. 모두 국내 IPO 사상 최대치고, 청약 증거금이나 건수도 중복 청약이 가능했을 때랑 지금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중복 청약이 안 냈는데도 이 정도니까 대국민적 관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참여하신 분들 몇 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한 주 받으면 이제 감사합니다. 만약에 한 주에서 추첨을 해서 내가 당첨이 됐다. 그러면 2주 더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 예상 균등 배정 주식수 말씀드리면서 그때 드렸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 배정된 비율에 비해서 가입자 수가 많은 증권사가 미래에셋과 하나금융투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하나금융투자는 다행히 한 주는 이제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 10명 중에 7분은 배정을 못 받습니다. 3분 정도만 이제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는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한 주 플러스 내가 당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정도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거나 청약은 끝났고 내일 증거금은 환불이 됩니다. 그 돈들이 다시 한번 시장으로 좀 잘 그렇죠. 흘러 들어와 주길 바라고요. 또 상장 일정까지 이제 여러 가지 단계 다 거쳐서 한자에 상장 하나 남았으니까 네. 그때까지 또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또 어제도 이 이슈에 반응했던 건 시간외에서 관련한 종목들이었어요. 그랬죠. 네. 성우테크로는 시간외 상한가 같고요. GI텍, 나라MND, 나인테크, V원텍 일부 종목들 시간외에서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오늘 장중에 어떻게 흘러가는가가 상당수 중요하겠지만요. 그동안 자금의 블랙홀이었고 이슈의 블랙홀이었던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이 잘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 이후엔 이제 뭘 봐야 되는 것인가, 수혜주 찾기 시장은 분분합니다. 네. 넘겨볼게요. 증권가 의견입니다. 그동안의 피해주가 수혜주가 이제 되는 시기가 돌아온다. 2차 전지 다시 봐야 한다라는 의견들 속속 나오곤 있는데요. 삼성, 메리츠, 유안타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후 최대 수혜주 SK 이노베이션이다라고 꼽고 있습니다.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총 100조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SK 이노베이션은 그 석유화학과 배터리 사업 다 합쳐도 그의 4분의 1 정도다. 충분히 더 갈 수 있다라는 의견인 거고요. SK증권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향 장비사 봐야 되고 삼성 SDI 봐야 되고 또 2차 전지 소재 봐야 한다라고 의견 내고 있습니다. 네. 왜요? 아니, 그러면 2차 전지 다 보라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 때문에. 그렇긴 한데 네. 그래도 수많은 종목 중에 조금 압축을 해줬으니까요. 그래서 각 별로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그동안 보여드렸던 표들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죠. 예. LG 에너지 솔루션 향 장비 업체들입니다.
TSI, CIS, PNT, DA 테크놀로지, 원익 PNE 등등 있으니까요. 그간의 흐름 한번 체크하시면서 각 모멘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매매기술 CIS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많이들 기억나시는 종목들 곳곳에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재주에 대해서 이제 한번 다시 봐야 되나라는 의문이 생겨서 다시 봐야 될 만한 이유들을 조금 찾아봤습니다. 네. 국내 배터리 업체들 이 원재료 부분에 대중국 수입 의존도입니다. 수산화 리튬, 코발트, 황산, 망간, 흑연, 전구체 전부 다 너무나 압도적이죠.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결국에는 지금 국내 배터리 셀 업체들이 미국에 진출해서 배터리를 생산해내고 있는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되고 결국엔 중국으로부터 이런 원재료 조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셀 업체들도 생산이 불가해진다라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우린 염두에 두고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배터리 4대 소재사도 미국 진출을 할 거다. 결국 증설과 미국 진출 이러한 것들이 언젠간 또 모멘텀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또 어떤 소재주들이 있나? 소재주 한번 정리해드렸던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판가 상승과 가동률, 생산량이 올라가고 있는 업체들을 좀 추려봐라라고 하는데 증권가에서는 그래 지난해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긴 한데 어느 정도 떨어졌잖아. 에코프로비엠과 LNF를 여전히 좀 탑으로 꼽는 곳들이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엔캠, 첨보, 후성에 대해서도 긍정의 시각은 나오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 타이밍이 언제냐. 네. 상장 이후여야 하냐 아니면 지금이어야 하냐 아니면 조금은 더 많은 조정이 나왔을 때 시장의 분위기가 턴을 할 때 해야 되는 것인가. 분명 다시 사야 된다라는 생각은 다들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 타이밍 싸움이 언제인가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긴 해요. 그 타이밍은 이미 한 달 전이었습니다. 김진만 팀장이 한 달 전에 엔캠 얘기를 하면서 수익률 잘 가고 있는데 글쎄요, 얘기를 해준 것처럼 안 갖고 계신 분들은 현재 구간에서 사실 밸류 부담도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어떻게 또 전략을 새로 짤 수 있을지 또 새롭게 한번 전략 잠시 후에 김진만 팀장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조선주 얘기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선주에 대해서 올해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매력도들 계속 강조는 해드리고 있는데 이것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수주 목표가 지난해 목표치보다도 한 16% 더 올라갔습니다. 지난해 수주 목표보다 수주액이 훨씬 잘 나왔었거든요. 조 단위의 수주 소식들 기억 다 하실 테고 올해도 연초부터 아주 수주 소식들이 릴레이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양 자체로만 봤을 때는 지난해 워낙 많이 나오기도 했었고 지금 슬롯도 다 차 있는 상태라 물리적으로라도 수주를 지난해처럼 막 그렇게 올릴 수는 없겠으나 다만 어떤 실적에 반영되는 해이기도 할 뿐더러 어떤 가치, 수주 가치에 대해서도 질적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왜 좋아질 수 있는지 지금의 환경들도 한번 체크를 해드릴게요. 다음 장을 보도록 하죠. 중고 선박의 가격이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선발 발주량도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러면 이거는 그냥 수요 공급 측면에서 그리고 비용 측면에서 봤을 때도 신조 성과는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조선 3사들에게는 당연히 호재가 될 수 있겠죠. 다만 제가 제목을 같은 제품 가격 인상이다라고 말한 이유가 신라면 가격 올린다고 하면 농심 주가는 오르는데 조선가가 오른다고 해서 조선주들은 주가가 반응을 잘 안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호재성 이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정말 주가가 재미없다. 올해는 또 어떻게 반응을 해줄까라는 약간 씁쓸함도 있고 기대감도 있어서 한번 짚어봤고요. 다음 장을 역시 확인해 보도록 하면 비용 측면에서 봤을 때도 어쨌거나 후판 가격이 계속 오르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중국 후판 가격, 조선용 후판 가격 같은 경우에 지난해 중반 이후에 좀 이렇게 탄력이 떨어지는 모습이었거든요. 일본 후판 가격 역시 비슷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안정화만 된다면 어떤 비용 상승에 대한 그러니까 원가 상승에 대한 부담감도 조금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해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친환경성과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기술력과 경쟁력을 충분히 갖고 있다라는 얘기들은 계속 해드리고 있는데 현대중공업 산하의 이제 조선 3사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신규 수주 216척 가운데서 77%가 모두 친환경 선박이었거든요. 고부가가치선 수익성도 높아질 뿐더러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중국보다 기술력이 한층 더 위에 있다고 계속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뭐 이쪽으로도 올해도 친환경 선박이 계속 늘어난다면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가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스가 또 하나 나왔으니 개별 이슈 하나만 더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지난 18일이었어요. 한국조선해양 CEO 간담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IMM 프라이빗 에쿼티와 2022년까지 현대사무중공업 상장하기로 합의를 했다. 그리고 그 합의를 지킬 거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줬습니다. 일단 대우조선해양 인수 같은 경우에 불발이 됐으니까 그 다음 타자가 어디에 있느냐? 현대사무중공업이 되는 건데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선 이 걱정이 되는 거죠. 대우조선 인수한다고 했을 때 중간지주사 한국조선해양에 대한 순자산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 보니 주가도 크게 조정을 받았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한국조선해양 다시 한번 출렁이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거리들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물론 현대중공업 측에서는 그래서 중간 지주사로서 경쟁력을 새롭게 하고 사업도 새로 모색하겠다라고는 하지만 그거는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대신 현대중공업과 그리고 현대사무중공업 상장 예정으로 인한 또 모멘텀이 수혜가 어디로 흘러갈 수 있을지 이것도 계속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조선 관련해서 뭐 뉴스들 찾아보면 중국발 선박 혹은 일본 선박 관련해서 사건 사고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주들이 정말 한국의 이 선박의 이 선호도가 올라가고 있다 이런 기사들을 많이 보면서 이런 게 좀 잘 반영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말씀 주신 내용들 또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 것인가. 조선 섹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굉장히 갈리고 있기 때문에 김진만 팀장님은 또 어떤 의견 주실지 궁금해집니다. 자, 각 내용에 대한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함께 하시죠. 예, 그러면 앞서 언급드렸던 내용들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울 수 있을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만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에너지 엔솔과 관련된 낙수 효과 혹은 반사이익 어떻게 나타날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청약도 끝났고 언제까지 에너지 엔솔의 자금을 다 쏟아붓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비틀어서 전략으로 세울 수 있을까요? 너무 돈을 원래 이제 정말 LG에너지 상장 때 증시가 안 좋을 거다라고 작년부터 예측을 했는데 네. 이렇게 안 좋을 것까지는 이렇게 예측은 못했는데 그래서 조금 아쉬운 면이 좀 있었고요. 상대적으로 매수세가 계속 없다 보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 최근에 공매도 자금도 60% 가까이 늘었다는 말씀. 최근에 기사도 나오는 거 보면 전체적으로 반등은 할 것으로 전망하는데 아무래도 미국 지수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부각을 많이 받는 거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27일 날 상장을 하게 되는데 그 전까지 과연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흐름이 어떨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한데 저는 이제 상장 이후를 한번 먼저 보시면은 네. 저는 오히려 상장 때 처음에 시초가 형성을 좀 낮게 돼 있다가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림이 가장 좋다고 보는 게 너무 처음부터 높게 시작을 하다 보면은 결국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엔솔이요? 네, 엔솔이. 네, 에너지 솔루션이 처음에 너무 높게 올라서 그 다음 날부터 조금씩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 이제 상장 후에 오히려 이제 시초가를 낮게 형성되고 조금씩 계속 올라가야지 낙수 효과가 좀 더 있지 않을까. 그럴 분위기는 아닌데요, 네, 지금. 그럴 분위기는 아닌데 네. 오히려 이제 너무 많이 오르게 될 경우에는 2차 전지들이 낙수 효과를 덜 받을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저는 예. 조금 이제 최근에 보시면 청약 너도 나도 다 하셨는데 네. 약간 혼날 수도 있겠지만 조금 이제 이익을 조금 줄여서 천천히 이제 한 2, 3일 정도 더 갖고 가서 이제 낙수 효과를 기대해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상대적으로 그 이후의 흐름은 아무래도 최근에는 소재 업체들이 워낙 선행 PR을 많이 썼기 때문에 피로감이 상대적으로 있는 편이고
배터리 셀업체는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부담이 좀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배터리 셀업체 같은 경우에 수주 잔고를 기반으로 해서 보통 시가총액을 예측을 하는데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보통 70조 정도, 그다음에 수주 잔고 한 260조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셀업체들 재평가 분명히 있긴 있어야 됩니다. 안정적으로 상장을 하게 될 경우, 그다음에 이노베이션이 꾸준히 작년부터 수주 잔고를 계속 늘려왔고 지금 200조가 넘는 수주 잔고를 가지고 있는데도 정유랑 화학 부분 같이 가지고 있는데도 24조밖에 안 됩니다. 즉 저평가 구간은 저평가 구간이다라는 말씀과 함께 저는 앞으로의 주가 향방은 SK 이노베이션의 주가가 얼만큼 잘 받쳐주느냐에 따라서 2차 전지 소재들, 그다음에 밑에 여러 장비주들까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과 함께 이노베이션이 그래도 긍정적인 주가 흐름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물적 분할한 회사를 어느 정도 상장하는데 제한을 두거나 아니면은 기타 여러 가지 베니핏을 줘야지만 상장할 수 있는 그런 법안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SK온이 상장을 안 한다면 당분간 하지 않는다면 네. 그래도 낙수 효과가 이노베이션 쪽으로 많이 몰리고 이노베이션이 오르면은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긍정적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진만 팀장께서도 역시 SK 이노베이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들 얘기를 해주셨어요. 한번 흐름들 상장 이후에 계속 보도록 하겠고 그 엔캠에 대해서도 좀 여쭤볼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팀장님 얘기를 듣고 네. 저점에서 이제 엔캠을 조금씩 모아놨다라고 하신 분들도 있고 지금 구간에서는 엔캠에 대한 매력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오히려 상장 후에 더 부각을 받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원자재 관련한 계속 이슈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엔캠 같은 경우에는 22년도 즉 올해까지는 이제 원자재 관련 공급 계약이 안정적으로 체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낮은 금액의 안정적인 수급을 같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혹시나 이제 에너지 솔루션이 추가적으로 헝가리 쪽에 공격적인 M&A를 통해서 공장 증설을 계속적으로 한다면은 헝가리에 이미 증설을 하고 있는 엔캠 같은 경우 추가적으로 모멘텀이 훨씬 더 높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늘어나는 수주 잔고만큼의 선행 PER을 아직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덜 땡겨왔습니다. 그만큼 네. 탄력성이 훨씬 더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월에 나오는 보호예수도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유통 물량이 적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보호예수 해제는 오히려 유동성을 조금 늘려줄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말씀까지 더해진다면 지금 갖고 계신 분들, 즉 10만 원 이하에서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계속적으로 갖고 가시는 것도 좋고 10만 원 초반대에 갖고 계신 분들 저는 그래도 한 15만 원, 14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과 함께 지금은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좋은 종목 섣불리 팔면 그 가격에 못 볼 가능성이 굉장히 네. 큽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게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투자 포인트 중에서 지금 2차 전지 중에 가장 좀 반가운 소리는 향후 밸류를 덜 땡겨왔다라는 게 네, 가장 좀 긍정적인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엔캠에 대해서 앞으로 14만 원, 15만 원까지 상단 또 짚어줬으니까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조선주 얘기해 보도록 하죠. 워낙 좋은 뉴스들도 많이 나오고 올해는 이제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들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 참 미웠던 종목인데 그래도 한 종목 정도 그러면 넣어볼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이제 슬슬 생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탑픽이 어디냐에 대한 고민으로 가는 건데 조선주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이나 또 탑픽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조선주는 그래도 악재들이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이제 올해는 특히 철광석 가격들이 많이 오르면서 후판 가격들이 널뛰기를 하니까 이제 이 부분에 충당금도 많이 반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특히 현대중공업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상임금 패소를 해서 그 부분이 이제 일회성 비용으로 이제 4분기 때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 이제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재무제표를 보시면 좋은 기업들이 많이 없어요. 이전에 한 번 정도 무너졌던 섹터이기 때문에 아직도 회복을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수주량이 계속적으로 많이 늘어났고 후판 가격들이 많이 안정됐다. 즉 후판 가격들이 실제로 조선 이제 건조를 할 때 거의 20% 가까이 넘는 이제 가격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모습인데 그래도 안정이 된다면은 저는 앞으로 이제 전망 자체는 굉장히 좋을 거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주가는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은 워낙 시가총액이 매출이나 영업이익 대비해서 높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요소마다 굉장히 봐야 되는 포인트들이 많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쉽지 않은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매력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주가의 흐름 자체는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어려운 종목이라서 개인 투자자들이 섣불리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저점에 왔다고 봤었을 때, 즉 밴드 하단에 위치했었을 때 한 번 정도 보시면은 그래도 올해, 즉 이제 롱텀으로 보셨을 때는 장기적인 레버리지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매력은 없지만 어떤 실적에 대해서 아니면 주가 측면에서는 또 접근해 볼 만하다. 그러면 이거 솔직하게 하셔도 돼요. 그냥 토픽 안 봐도 되고 그래서 그냥 넘어가도 되고 아니면 그래도 살만하다 싶으면 말씀하셔도 되고. 이게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은 주가 흐름이 느리게 나타날 가능성이 저는 오히려 더 크다고 보고 그게 더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이게 실적이 개선세가 확실하게 보여야지 이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일회성 유혹들이 굉장히 늘고 외부 요인들이 많게 된다면은 이게 중간중간에 꺾여일 수가 있는데 이게 시장이 안 좋으면은 조금 더 리스크가 클 수 있다. 즉, 그래서 저는 정말 이제 시장을 계속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면은 사실 조선주들은 안 건드리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외에 조금 더 매력적인 섹터가 좀 더 있기 때문에 조선주보다는 이제 다른 섹터를 건드리거나 아니면 조선주 좋으면은 그 안에 있는 기자재들이 조금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거고 이제 탑픽은 그래도 말하고 가겠습니다. 네. 네, 탑픽은 이제 현대 미포조선인데 제가 왜 이 종목을 갖고 왔냐면 일단 수주량은 목표를 이제 14% 정도 초과를 했고 그다음에 아직 수주 초과 달성은 했으나 이제 아직 수주 잔고는 적어서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아직 이제 풀캐파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받을 수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 현대 미포조선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 이제 조금 더 시세 분출이 많이 될 수가 있는 게 기존에 있던 남은 현대중공업이나 기타 기업들은 장기 계약을 체결해서 되게 길게 갔기 때문에 이제 주가 흐름이 느리게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이제 중형 선박을 건조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짓고 넘겨서 돈을 받을 수 있는 즉 단기간에 계속적으로 영업이익이 찍힐 수 있는 기업이고 가장 이제 재무제표가 깔끔한 기업이기 때문에 현대미포조선은 단기나 프리미엄이 부각이 돼서 조금 더 탄력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조선주에 대해서는 좀 약간 보수적인 또 투자 의견도 나왔기에 별 설득력이 그렇게 크지 않은 현대미포조선 따뜻까지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그래도 갖고 계신 분들은 또 이 종목에 대해서 또 기대감 가지고 그 흐름들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할게요. 좋은 뉴스들은 계속 있으니까요. 조선주 이렇게 마무리 짓고 코너 속의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살 종목은 어디가 있을까? 국내 증시 반등했을 때 가장 빠르게 올라갈 종목은 어디가 있을까요? 네, 저는 요새 섹터별로 하나씩 갖고 왔습니다. 네. 이제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주 타이밍도 됐는데 사실 저는 어제 자기 전에 이제 미국 증시 좋은 거 보고 잤는데 아침에 정말 깜짝 놀라긴 전혀 했는데 반대로 돼 있죠. 네, 그래서 사실 오늘 시초가에 잡는 게 맞을지도 지금 사실 의문이 들긴 한데 저는 그래도 내일 환불금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제 그 부분에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베팅을 할 수 있는 즉 어느 정도 밴드 하단에 지수가 위치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올해는 긍정적인 섹터별로 장기적으로 봤었고 현금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섹터별로 하나씩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세 가지 섹터에 이제 네 가지 종목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일단은 그러면 섹터를 어떻게 구분하셨는지가 궁금한데 섹터부터 어디예요? 네, 이번에는 반도체랑 5G 자동차 한번 가져와 봤는데 그래도 올해 좋을 것 같다는 이제 덜 올랐던 이 섹터이기 때문에 한번 정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먼저 반도체 보시면은 이제 PSK랑 하나마이크론 두 종목 가져와 봤는데 시장이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는데 그래도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바닥에서 크게 빠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보시면은 두 가지 종목 다 어느 정도 이제 그간 3, 4거래일 동안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수세는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 어려운 시장 속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제 순매수세를 보여주었다는 것은 주가 턴시 그 매집량을 바탕으로 좀 더 빠르게 턴을 할 수 있는 즉 보시면은 두 종목 다 신고가에서 한 번 정도 미끄러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렇게 된다면 다시 한번 터치를 할 수 있는 동력이 이제 잡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두 기업 다 올해 실적 굉장히 좋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두 종목을 다 잡을 수는 없지만 이제 한 가지 종목 이제 입맛대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두 종목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예, PSK와 하나마이크론에 대해서 이미 이렇게 나오고 있고 뭐 어떻게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실래요? 이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죠. 다음 종목으로 그러면 네. 5G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저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참 좋아요. 모두가 동쪽을 바라볼 때 누군가는 동남쪽도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건데 반도체와 자동차는 우리 모두가 바라보고 있지만 지금 5G에 대해서는 사실 얘기가 좀 덜 나오잖아요. 5G를 특별히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다들 그 법안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더 나은 재건을 위한
이제 그 법안이 통과를 되게 기다리고 있는데 뭐 다 2차 전지도 다 그 법안을 기다리고 있고 그다음에 5G 섹터도 그 법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즉 긍정적으로 어차피 이 통과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면 5G 관련 섹터는 지금 보시면 자율주행도 다 올랐는데 결국에는 5G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면은 관련 이제 섹터는 다 이제 그렇죠. 사실 할 수가 없죠. 꿈에 불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 인프라 투자가 바탕이 되어야지만 이제 그런 나머지 섹터들이 다 같이 올라올 수 있어서 5G 느리지만 그래도 갈 수 있는 종목 그래도 가장 깔끔한 재무제표가 깔끔한 종목인 서진 시스템은 이제 그래도 성장세가 굉장히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순 5G 종목만 아니라 이제 반도체 혹은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엮여 있는데 전반적인 갖고 있는 사업 영역이 다 같이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5G의 대장은 서진 시스템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가장 매출이나 영업이익도 흑자를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좋은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고점에서 크게 빠지지 않아서 저는 다시 한번 이제 전고점을 트라이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긍정적인 기대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G 관련주 서진 시스템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자동차는 어디 보고 네, 계세요? 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그래도 명신산업이 가장 좋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외형적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은 그래도 저점이 있었을 때 계속적으로 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오버행 이슈도 이제 계속적으로 마무리가 돼가는 시점에서 이제 전기차 관련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은 이제 전기차 사업을 하는 전기차 관련 부품주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줄 거다라고 이제 그런 긍정적인 기대감도 말씀을 드릴 수 있었고 이제 고점에서 사실 크게 빠지지도 않고 크게 오르지도 않는 즉 박스권 안에서 계속 이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에서는 충분히 베팅할 수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동차 부품주들 사실 모비스나 대형주들도 굉장히 좋은데 아무래도 현대차 벤더라는 그런 부담감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현대차의 성장세가 저해가 된다면은 전기차 섹터가 오른다 하더라도 부담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사업 부분 다각화할 수 있는 명신산업이 조금 더 베네핏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반도체, 5G, 자동차까지 또 관심주 꼽아줬으니까요. 앞으로의 흐름들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진만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